안녕하세요. 스파로우 연구실 인턴과정 이민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3년도 이크라에 게재된 논문이 온라인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 인도어 라지 앤 크라우디드 인바이러먼트를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에서는 논문 안의 내용뿐 아니라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에서 중요한 개념들이나 로봇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여러 방법론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은 무엇이며 로봇의 자율주행에서 말하는 내비게이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인 로봇의 자율주행에서의 내비게이션에서와 같이 크게 환경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패션 플래닝 모델링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완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로컬라이제이션과 제어 또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로봇은 패스 플래닝 모델링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로를 계획하고 로봇은 이 계획된 경로를 통해 목표로 하는 위치와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또한 기존의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습니다. 하지만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에서는 기존의 내비게이션의 경로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사람들로 붐비는 복도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이거나 또는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앞에 먼저 가고 있는 사람에게 바짝 붙어서 가지 않고 그런 이유는 나의 물리적이고 안정적인 안정감과 앞에 가는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죠. 또는 마주오는 사람이 존재할 때 저희는 충돌하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해가거나 마주오는 사람을 피해가기 어려운 때에는 정지를 하고 이동할 방향을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로봇이 주행하는 관점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로봇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로봇은 기둥이나 벽, 기타 사물들과 같은 논소셜한 장애물과 소셜 에이전트를 나눠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소셜 에이전트들의 위치, 방향, 그리고 속도를 모두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서 탐색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추적 혹은 취작에 가까운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평가하는 중요한 몇 가지 지표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휴먼 컴포터블 세이프티 인디시스가 있습니다. HCSI라고 부르는 이것은 사람이 실내의 환경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크게 소셜 인디비주얼 인덱스 SII와 소셜 그룹 인덱스 SGI, 릴레이티브 모션 인덱스 RMI로 나눠집니다. 이 지표들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또는 사람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한 것이고 각 지표가 나타내는 값들을 모바일 로봇이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동작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 밸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음의 식은 로봇 주변의 각각의 사람이 로봇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우스 함수를 통해 모델링하며 로봇으로부터 인간까지 유클리드 거리는 가우스 함수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되고 이 영향은 모든 인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이때 로봇은 계산된 모든 값들 중 채택된 최대값을 SI로 채택하게 됩니다. SI에서는 홀의 퍼스널 스페이스 모델에 따른 로봇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 인계값과 인간의 심리적 안전성의 인계값을 고려하여 모델링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홀의 퍼스널 스페이스 모델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므로 여기에서는 SI가 로봇이 인간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인계값을 최대로 가지며 인간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 따라 표준 편차를 DC를 2로 나눈 값으로 설정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D 언더바 C는 1.2m 정도로 간주되고 정리해서 SI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값이 변화하며 이는 로봇이 인간의 공간을 존중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지표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그룹 영향 지수를 의미하는 SGI는 로봇이 사회적 상호작용 공간 내에서 그룹 또는 개체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SGI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크기를 가지며 로봇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수식에서는 사회적 공간의 중심 위치와 로봇의 위치, 그리고 사회적 그룹이 형성하는 원의 반경이나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반경이 로봇의 근처 범위 내에 있는 인간 그룹 또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의 수를 통해 SGI 밸류를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사람이 그룹 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인계치보다 큰 경우 사람은 상호작용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고려함으로써 로봇이 사회적 그룹 안에서 움직일 때 사람의 심리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운동 지수를 의미하는 RMI는 로봇과 인간 사이의 상대적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지수는 로봇과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와 로봇의 움직임이 사람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RMI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로봇과 사람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로봇과 사람이 각각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서로에게 향하는 벡터 사이의 각도, 베타와 파이죠. 그리고 로봇 주변에 있는 사람의 총수가 있습니다. RMI를 계산한 식에서는 분자에 있는 e는 로봇과 인간의 상대적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을 때 기본적인 RMI 값을 의미합니다. 로봇과 인간의 속도 및 앵글 베타와 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대한 로봇과 인간의 상대적인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속도와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로봇과 인간이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는 멀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모는 로봇과 인간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며 이 거리가 짧을수록, 즉 로봇과 인간이 서로 가까울수록 RMI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RMI는 모든 인간에 대해 계산되며 계산된 값 중 최대값이 선택됩니다. RMI 값은 로봇과 인간이 서로를 향해 높은 속도로 움직일 때 더 큰 값을 갖게 되며 이는 로봇이 인간에게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봇과 인간의 속도가 감소하거나 그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나 각도가 증가하며 RMI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RMI 지수는 로봇의 행동이 인간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RMI 값이 크다는 것은 로봇의 행동이 인간에게 사회적으로 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작을 경우에 로봇이 인간 근처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논문에 대한 발표는 Related Work, Framework, Experiment and Result 마지막으로 콘클루전과 디스커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몇 가지 접근 방법 중 하나인 Artificial Potential Field라는 모바일 로봇뿐 아니라 매니플레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장애물 회피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APF는 외부의 요소로부터의 가상의 힘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타겟 위치에서 디렉션 폴스를 피해야 하는 장애물로부터 리펄시브 폴스를 만들어내 이들의 힘의 벡터 합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는 원리입니다. 포텐셜 필드의 컨셉은 다음의 그림과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은 즉 인력을 발생시키고 멀어져야 할 obstacle은 청력을 발생시킵니다. 먼저 attractive force를 구하는 수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tractive force는 로봇 위치에 대한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 함수의 그레디언트와 이득 함수의 곱으로 계산되며 이는 목표 지점으로부터의 방향으로 로봇을 끌어당기는 벡터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repulsive force는 로봇과 장애물의 거리에 따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힘의 크기가 작용하여 천천히 피하고 가까이 있으면 큰 힘의 크기가 작용하여 빠르게 피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repulsive force의 크기는 로봇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포텐셜 필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 범위 아닐 때 repulsive force가 개인을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Artificial Potential Field의 알고리즘은 간단하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쉽고 실시간으로 로봇을 작동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APF 알고리즘에는 몇 가지 내재된 한계점이 있는데 먼저 여러 개의 장애물이 있거나 뒤집힌 C 형태의 모양을 가진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일 때 Repulsive Force가 서로 상쇄되어 잘못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Repulsive Force의 합이 Attractive Force보다 커져 좁은 통로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동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장애물이나 좁은 통로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리펄스 폴스가 발생하여 시시각각 항력이 변하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로봇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경로를 생성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리미테이션들로 인해 컨벤셔널한 APF 알고리즘은 사람들로 불리는 실내 환경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에서 러닝 기반의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학습 프로세스는 로봇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고, 학습된 소셜 룰과 제너럴한 룰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함수의 설계는 로봇이 놓여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DRL 접근 방식 또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DRL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시나리오와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의 설계는 매우 복잡하며, 이를 처리하는 데도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DRL 방법 또한 밀집된 실내 환경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적 환경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 설치 기반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컨피그레이션의 정의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로봇이 취할 수 있는 위치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로봇에서는 현재의 위치와 향하는 방향을, 매니플레이트에서는 각 관절의 각도가 구성을 정의합니다.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는 가능한 컨피그레이션의 집합으로 로봇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의 로봇은 한 점으로 표현됩니다. C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로봇 경로 계획 문제를 로봇의 실제 작업 공간 대신 추상적인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어 경로 계획과 충돌 회피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C스페이스를 이용해 경로 계획을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과정은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를 유한한 샘플의 수를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디스크리타이즈된 샘플에서 검색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그래프 서치 기반 알고리즘이나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이상화된 샘플들을 연결하여 초기 상태에서 시작하여 목표 상태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를 이산화하고 어떻게 검색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스페이스 설치 기반의 두 가지 방법은 그래프 설치 알고리즘과 샘플링 베이스 기반 알고리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 서치 기반 알고리즘은 사전에 노드들을 연결하는 그래프를 구축하고,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 즉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의 노드들을 있는 엣지들을 연결했을 때의 최단 경로를 찾게 됩니다. 그래프 서치 기반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휴리스틱 펑션을 결합한 A스타 알고리즘, A스타 알고리즘을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기능을 더한 D스타와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은 C스페이스에서 하나씩 여러 샘플을 생성하고, 이 샘플들 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들을 결정하여 이 샘플들을 연결하여 경로를 생성합니다.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들은 점진적으로 최적에 가까운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많은 샘플을 생성할수록 더 나은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확장하는 무작위 트리 알고리즘인 RRT와 이에 확장된 버전인 RRT 스타와 같은 알고리즘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의 C스페이스 서치 알고리즘은 각각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프 서치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 동일한 시작 조건과 환경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주어진 그래프와 비용 함수에 대해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래프의 노드와 엣지가 환경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경로가 매우 정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그래프를 생성하고 저장해야 하므로, 특히 큰 스케일의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복잡한 환경에서 그래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정의된 그래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적 환경이나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대해서는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은 무작위로 샘플을 생성하기 때문에 실행마다 다른 경로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샘플링을 통해 생성되는 경로를 통해 복잡하거나 동적 환경 변화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샘플을 생성할수록 더 최적화된 경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샘플을 생성하고 관리할 때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그래프 설치 알고리즘은 정적 환경에서 높은 정확도와 추적성을 가지나 유연성에서 제한적이며, 샘플링 기반 알고리즘은 동적 환경에 더 적합하고 유연하지만 계산적으로는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크게 월드 모델링, 멀티 레이어드 패스 플래닝, 패스 플로잉 컨트롤로 구분되는 세 가지 기능적 요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월드 모델링 단계에서는 먼저 경로를 탐색할 지역을 타일화하는 셀 디컴포지션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진 각 셀에는 지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각 셀의 인구 밀도 값을 담게 되는데, 이 인구 밀도 값은 보이는 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셀의 정보를 담아내면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셜 히트맵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생성됩니다.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이 서로 다른 색깔로 인구 밀집도의 차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 히트맵을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먼저 피플 디텍터 트래커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소셜 에이전트의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습니다. 각각의 감지된 에이전트에 대해 그들이 감지된 시간을 리셋하고 퍼시스턴스 값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이 퍼시스턴스는 소셜 에이전트가 소셜 히트맵에서 얼마나 남아있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새롭게 감지된 에이전트가 리전 리스트에 없다면 에이전트를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에이전트 리스트를 사용하여 소셜 히트맵을 채우게 되고, 이때 각 에이전트의 위치에 해당하는 소셜 히트맵의 셀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값을 할당하는데, 이 값은 존재하는 각각의 소셜 에이전트의 퍼시스턴스와 이스텐디스 퍼스널 스테이트 모델을 통해 계산되는 소셜 에이전트의 상태값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됩니다. 리스트에 등록된 에이전트가 새로운 감지 정보에서 누락되면 그 에이전트의 퍼시스턴스 값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에이전트가 더 이상 그 위치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소된 퍼시스턴스 값이 0에 도달하면 그 에이전트를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인 소셜 히트맵이 생성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퍼스널 스테이트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스테이트 모델이란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입니다. 개인 공간 모델이란 본 슬라이드의 우측 그림과 같이 개인이 타인과의 거리에 따라 편함을 느끼는 심리적 경계와 이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홀이 제안한 퍼스널 스테이트 모델에서는 개인에 대한 개인 공간 함수는 가우시안 공간 함수의 최대 진폭 A와 관찰자와 개인 I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 D, 관찰자와 개인 I 사이의 방향각, 개인 I의 방향각, 그리고 공간의 X축과 Y축에 대한 두 개의 가우시안 함수의 표준 편차와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개인 공간을 정량화합니다. 두 가우시안 항의 합으로 구성된 주어진 수식을 통해 관찰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의 개인 I의 공간은 퍼스널 스페이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관찰자와의 상대적 거리와 방향에 따라 그 크기와 형태가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나 로봇 등이 개인에게 접근할 때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tended Personal Space 모델이라고 불리는 EPSM은 기존의 컨벤셔널하게 정의된 개인 공간에서 사람의 전면 영역과 후면 영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사람의 전면 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속도, 방향성, 시야의 각도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확장될지를 고려한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확장된 개인 공간 모델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와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야폭에 따라 그들 주변의 개인 공간을 동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로봇이나 사람이 접근할 때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월드 모델링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는 경로를 생성하기 위한 패스 플래닝이 수행됩니다.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두 개의 레이어, 글로벌 패스 플래너와 로컬 패스 플래너로 이루어지는 다층적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위 레이어인 글로벌 패스 플래너는 로봇의 현재 위치에서 목표 위치까지의 전체 경로를 계획하며, 하위 레이어인 로컬 패스 플래너에서는 정역 경로를 따라 중간 목표들에 이르는 로컬 패스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 로컬 패스란 로봇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의 정보에 따라 글로벌 패스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생성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두 계층 모두 확장하는 트리를 통해 유효한 로봇의 컨피그레이션을 탐색하는 샘플링 기반 플래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계층의 경로 계획자를 통해 결정된 경로에 따라 모션 컨트롤에서는 로봇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조정하게 됩니다. 네, 멀티레일 로봇 패스 플래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 레이어인 글로벌 플래너입니다. 글로벌 플래너는 오직 비소셜 장애물과의 충돌을 고려하지만 경로의 길이와 인구 밀도를 통합하여 고려한 최적화된 글로벌 코스트 펑션을 통해 가능한 사람이 붐비는 지역을 피해 최종적인 경로를 생성합니다. 글로벌 플래너에서는 두 가지 기법을 통해 퍼포먼스를 향상시켰는데요. 첫 번째는 오퍼튜니티 컬리전 체킹 기법으로 선택되지는 않은 영역들 안에서는 일단 충돌이 없다고 가정하고 경로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모든 정보와 실제가 같다고 확정 지을 수 없으며, 모든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정에 따라 유효한 경로 옵션을 신속하게 확장하여 잠재적인 경로를 빠르게 탐색하고, 로봇이 실제로 이 영역을 탐색하기 시작할 때 센서를 통해 얻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로를 수정하여 충돌을 피하게 됩니다. 이 기법은 전역 경로 생성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적인 경로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기법은 Reuse of Last Best On 솔루션으로, 이는 로봇이 새로운 경로를 계획할 때마다 처음부터 전체 과정을 반복하는 대신 마지막으로 알려진 최적 경로를 초기 시작점으로 삼아 경로를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계산 자원을 줄이고 동적 환경의 빠른 변화에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플래너에서는 트리 기반의 인포드 RRT 스타 플래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비소셜 장애물뿐만 아니라 소셜 에이전트도 동시에 고려하여 경로를 계획합니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로컬 플래너는 최적화된 로컬 코스트 펑션을 사용합니다. 이 로컬 코스트 펑션은 인구 밀도로 나타내는 소셜 히트맵과 소셜 디스컴포트를 로봇이 이동한 거리에 대해 적분하여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이때 소셜 디스컴포트는 EPSM을 사용하여 각 사회적 에이전트로부터 얻은 디스컴포트의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로컬 플래너에서는 앞에서 글로벌 플래너에 사용된 두 가지 기법과 함께 소셜 릴레번스 밸리티 체킹 기법이 추가로 활용됩니다. 이는 로봇의 주변에 있는 소셜 에이전트의 위치와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로봇이 경로를 계획할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승적 경로 계획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로봇 항법을 위한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 개의 패스 플래너와 라스트 베스트 논 솔루션을 비어있는 상태로 생성하고, 글로벌 플래너와 로컬 플래너의 최신의 월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월드 모델을 기반으로 마지막 최종 솔루션을 시작점으로 하는 글로벌 패스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글로벌 패스가 발견되면 이를 라스트 베스트 논 솔루션으로 업데이트하게 되고, 발견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해결책 로컬 피스타를 가져오게 됩니다. 로컬 플래너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범위 안에 글로벌 패스에서 중간 목표를 불러오며, 이 중간 목표로의 경로가 생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중간 목표 지점의 주변을 샘플링하여 유효한 목표를 찾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로컬 플래너는 탐색된 중간 목표와 선도 경로의 리스트를 받아 로컬 패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 로컬 솔루션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로컬 패스를 기반으로 부분적인 해결책을 가져오게 되고, 이후 다시 로컬 패스가 발견될 때 그 로컬 패스를 최종 경로로 설정하여 반환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스탑 컨디션이 참여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패스 플로잉 컨트롤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경로 추종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어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인 퓨어 퍼슛, 텔리, 그리고 NPC라고 불리는 모델 예측 제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어 퍼슛 제어 알고리즘은
로봇의 운동학과 참조 경로의 지오메트릭만을 사용하여 참조 경로를 트래킹하는 지오메트릭 패스 트래킹 컨트롤러입니다. 퓨어 퍼시브 컨트롤러는 로봇 앞에 레퍼런스 패스상에 고정된 거리에 있는 룩가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계산해야 할 조향각을 구하게 됩니다. 로봇에서 타겟 포인트까지의 거리와 로봇이 현재 헤딩과 타겟 포인트를 잇는 선 사이의 각도를 기반으로 조향각이 계산되고요. 조향각은 로봇이 해당 타겟 포인트를 향해 원형 경로를 그리고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원형 경로의 반지름은 로봇의 위치와 타겟 포인트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탠리 제어 알고리즘은 퓨어 퍼슈트에서 로봇의 후륜축을 참조점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로봇의 전륜축을 참조점으로 사용합니다. 스탠리 제어기는 전륜축과 패스상의 가장 가까운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되는 레터럴 에러와 헤딩 에러를 동시에 고려하여 로봇의 조향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됩니다. 마지막으로 NPC는 동적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 시간 동안의 출력을 예측하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주어진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입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NPC는 로봇의 동력학 및 여러 제약 조건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복잡한 제어 문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논문에서의 설명, 미리 정의된 경로상의 웨이포인트를 추적하여 도달해야 할 목표로 이동한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고려했을 때 적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는 특징이 있는 퓨어 표시 제어기가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프레임워크는 가제보와 로스를 통해 시뮬레이션 평가 및 벤치마킹이 수행되었습니다. 실험은 실제 병원과 유사한 1375m 제곱 크기의 공간에서 페퍼 로봇이 70명 이상의 정적 및 동적 사회적 에이전트 사이를 이동하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페퍼 로봇은 뎁스 카메라를 장착하여 비소셜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 에이전트의 행동은 헤드심 로스라는 로스 패키지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헤드심 로스는 헤드심 라이브러리와 연동하여 소셜 퍼스트 모델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움직임을 모델링하며 헤드심 로스의 출력값을 사용하여 소셜 에이전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서는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험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고려하지 않고 항상 완벽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다른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였을 때 석세스 레이트와 평균 SI와 RMI 지표에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나타냄을 다음 테이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효과적인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과 지표, 그리고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론들에 대해 살펴보고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소개하고 있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 프레임워크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기존의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비교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에서 로봇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최근에는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은 사회적 공간을 더욱 정확하고 로봇이 인지하기 편하도록 표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 기반의 방법론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샘플링 기반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음을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문을 서치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로봇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었을 때 로봇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향후 더 효율적이며 인간과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발표 마치겠습니다.